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방위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운명 12월 31일에 갈리나 방위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 공유 협정인 지소미아는 11월 23일 날 종료가 됩니다. 이거 재개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미국과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지금 발효되고 있는 협정이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고 이 방위비 증액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를 못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12월 31일 날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협정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 견해를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위비 협정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비역 대령이고 북한 사이버전 전문가인 이 데이빗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협정이 종료가 되고 나면 한국 측이 인력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비용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병참, 행정 이런 것을 한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군이 전투 병력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전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맡아야 될 인력들이 행정과 병참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철수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데이빗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자, 그러면 미군이 철수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수석 연구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고 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라도 남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예언은 그 군사적 우위를 활용을 해가지고 남한한테 돈을 뜯어낼 것이다. 아마도 한 100조 원 정도 내놓으라 그럴 것이다, 1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조 원. 핵폭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미군도 빠져있고, 야, 100조 원 내놔. 안 내놓을까요? 저는 충분히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이유는 48억 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48억 불이면 한 5조 5천억 정도 돼요. 차라리 내는 게 낫겠다. 1년에 100조 원씩 북한에 뜯기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48억 불도 많기는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8억 달러를 내라, 내년에는. 근데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냐면 우리가 9억 2천만 달러를 내고 있어요. 5배도 넘는 액수를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과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맹 사이의 문제라면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요. 이게 2013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이 비율은 아직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한국은 4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50%이고 독일은 18%를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한 반반 정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국과 일본과 독일 얼마나 부자 나라들이야. 그 나라들을 위해서 왜 미국이 돈을 내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주냐고. 자기들이 돈을 내야지. 그래서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나온 정책은 뭐냐면요. 소위 코스트 플러스 50예요. 주둔 비용 전체 플러스 50%. 그러니까 150%를 내라는 거예요. 좀 황당한 거죠. 150%를 내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군이 한국과 일본과 독일에 용병으로 나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돈 받고 군대를 파견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동맹의 개념에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무리한 정책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트 플러스 50, 주둔 비용 플러스 50%라고 하는 그 공식을 한국과 일본과 독일에 적용하면 얼마일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연구소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
릭 버거 연구원이, 이 사람은 의회에서 방위비 담당 연구원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예측치를 발표를 했어요. 2018년의 경우에 한국은 9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고요. 일본은 18억 달러, 독일은 10억 달러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의 코스트 플러스 50 이 정책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52억 달러가 되고요. 일본은 77억 달러, 독일은 103억 달러가 됩니다. 이 정도를 요구할 거라고 버거 연구원이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국에 제일 먼저 청구서를 낸 거예요. 그게 4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는 방위비 플러스 50%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용병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난센스예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스트 플러스 50 이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2017년까지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이었던 벤 하치스 중장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독일에 또 유럽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럽만을 위한 것이냐 독일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미국을 위한 거다. 물론 그것이 독일을 지키고 유럽을 지켜주지만 동시에 미국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러시아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거기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본토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독일과 일본과 한국 같은 이 동맹들을 자꾸 괴롭히느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치스 중장이 아주 내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군을 했을 때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릭 버거 연구원이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주한미군 또 주일미군이 철군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가, 이것을 예측을 했더라고요. 7만 5천 명 정도 병력이 철군을 한다. 돈이 얼마가 들 것이냐? 그러려면 미국의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건설 비용이 80억 불 내지 100억 불이 든답니다. 그리고 7만 5천 명을 이동시키는 비용이 한 5억 달러가 들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장비들, 탱크며 장갑차며 뭐 수많은 그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옮기는 건 아마 수십억 달러가 들 거라고 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 이 장비 옮기는데 뭐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또 민간인들, 군대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과 계약을 청산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한 4억 달러에서 한 20억 달러가 들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 기지를 폐쇄를 하고 이걸 환경 복원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위 병력 투사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병력 투사 능력.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방에 나와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본토로 철수를 했다. 만약에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뭔가 일을 냈다. 그러면 미군 본토에 있는 병력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유사시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건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릭 버거 연구원 또는 랜드 연구소 이런 데서는 철군을 하는 거는 이거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 그리고 동맹국으로 하여금 철군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급격한 방위비 증액, 즉 코스트 플러스 50라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통일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1% 미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거예요. 91%.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96%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미군이 주둔하는 거에는 찬성하지만 방위비를 급격하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한 미국의 전문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국 측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된다. 그리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의 평화를 위해서, 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48억 달러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 반반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동맹의 도리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지소미아 종료로 거의 확실하게 결정을 받고,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72%가 찬성을 했어요.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다수가 지소미아 종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10중 8구는 아마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으로서도 그것을 원치 않을 텐데 서로 뜻을 굽히지 않으면 뭐 타결이 안 되잖아요.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담금 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운영이 삐걱거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철군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이 다 한 것인가요?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